자,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BBIC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수는 뭐, 현재 1.31% 정도 하락을 하지만, 이 주도주 맥락의 BBIC의 하락폭은 상당히 좀 큰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 뭐, 이쪽에 카카오도 2%, 최근에 어제도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기차 쪽, 2차전지, 삼성 SDI가 현재 지금 4%또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지금 이제 이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한 3% 정도, 그리고 뭐 현대차를 LG 전자도 5% 정도, 그죠? 그래서, 이쪽 그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1%대, 뭐 또 하이닉스도 1.4%. 그래서 시장 주도주 BBIC 종목들은 좀 조정을, 큰 폭의 조정을, 어제 오늘 좀 받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이쪽에 또 비주도주라 볼 수 있는 또 시장의 우량주 맥락에 일부 이제 철강이라든지 또 조선, 뭐 일부 화학, 그죠? 이런 쪽은 또 오히려 또 상승을 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가 좀 또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차트 한번 살짝 보면 나스닥이 이제 20일 어쨌든 뭐 좀 크게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이 시점에서 약간 걸쳐서 하락을 했었지만 또 바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는 시초가 갭 하락을 하면서 뭐 끝까지 밀어버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어제 아무튼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과정에는 어쨌든 이제 그 법인세 인상에 대한 또 이런 언급 연련해,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자본이득세 부분에서도 뭐 주식 채권이든 이런 쪽 부동산이든 이런 쪽에서도 좀 인상에 대한 이런 뭐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이런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그죠? 또 이쪽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경고, 이런 부분들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나스닥이 복구로 시기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수는 이제 오늘 제가, 금융장세의 2차 반락 구간인가에 대한 이렇게 이제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어쨌든 뭐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어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르다고 볼 수는 있으나,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 시장에 일단 지수를 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좀 나오면 일부 좀 뭐 현금화를 또 좀 만들어서 추가로 또 만들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을 이제 보면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이 2,400억의 매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연기금이 이제 아침에는 연기금은 항상 이제 매수를 보여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오후장 가면서 우리 연기금의 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금융 투자가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렇게 어쨌든 뭐 약간 물론 외국인의 매도도 적으면 좋지만 이 금융 투자가 만약에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연기금은 더 매도량이 클 것이고, 그래서 금융 투자가 매도로 돌아서면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제 약간 3,000포인트를 이어팔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뭐 이번 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오늘 어쨌든 뭐 이 또 금융 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장 시간이 또 지나면서부터 계속 매수를 확대한다면 뭐 시장은 크게 밀릴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에 대한 이런, 그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이 좀 무너짐으로써 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가 또 상승을 하는 또 이런 또 뭐 버블에 대한 이런 또 미국의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큰 축에서는 사실은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 경기 회복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요 금융 장세의 반락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우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지수가 지금 이제 아무튼 요 20일에서 여기서도 이제 가감하게 내려오고 다시 또 뭐 2,960, 70대에서 이제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요 저점을 깼다는 것은, 단기 박스권 저점을 깼다는 것은, 그러니까 2,070, 80을 깼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그 다음 지지대라 볼 수 있는 2,970까지는 내려온다고 봐야 될 것이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여기를 깬다면, 금융 장세 속에서 반락 구간으로 들어온다. 그럼 반락 구간으로 들어오면 지수는 한 단계 더, 그죠?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뭐 시장이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만큼 이제 하락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 또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쪽 주식시장에는 이제 주식시장에는 항상 그 4대 국면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많이 했죠. 자, 지금 이제 개인들이 엄청난 유동성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아무튼 뭐 금융 장세로 진행이 되는 거는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었고,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좀 없었어요. 그죠? 조정다운 조정이. 그러면 이제 이번 이 조정에서의 미국도 우리도 만약에 금융,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왔던 장세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구간이 좀 깊어진다면 금융시장의 반락 장세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970포인트대를 이탈한다면 이 반락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반락이면 조정다운 조정이 좀 오겠죠. 바닥은 또 뭐 차후에 만들어 가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시장이 여기서 뭐 이게 상토로 끝나느냐, 그거라기보다는 실적 장세.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갈 기미를 보여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또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에 간다면 이제 실적 장세가 펼쳐진다.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이해를 좀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지금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기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그죠? 조정다운 조정.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기간 조정으로서 뭐 가격적으로 크게 상승폭 대비 크게 하락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서, 그죠? 주가가 거치던 모습이고.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럴 가능성도 일단은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게 여기에 이 금융 장세의 반락의 조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죠? 여기서 반락의 조정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아무튼 2970포인트대 여기를 지지하는가를 보고, 만약에 여기를 깬다면 금융시장의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 반락 장세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면 주가는 최소, 그죠? 어쨌든 2750대 중반까지는 빠질 수 있겠구나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가 이제,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번, 어쨌든 2970포인트대를 지키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조금, 좀 무거운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준비를 약간 하고 있으면 나쁘지 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금융시장에 반락이 온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파느냐? 절대 그렇지 말라고 그랬죠. 주도주, BBRC, 그죠? BBRC, 바이오 대표, 또 배터리 대표, 또 IT 대표, 또 자동차 대표,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대상자이면 최소 50% 주식은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그 나머지 위에 50%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급 조절을 좀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그죠?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미리 내가 단정을 지을, 그동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BBIC를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 구간대에서는 나름, 그죠? 뭐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LG전자든 1차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그죠? 드렸고, 또 이 행보 과정에서도 일부 뭐 SDI라든지 또 LG화학이라든지, 그죠? 또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부분에서도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완급 조절의 차익 실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금융시장에 반락이 오면 오히려 더 큰 장이 진행된다. 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도 주가에 빠지면, 그죠? 또 사실은 그게 또 힘들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을 전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분으로 봐서는, 그죠? 또 그렇게 크게 뭐 위협적이지나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일부 이제 종목들을 보면, 자, 005930. 자, 삼성전자가 지금 기록에 서 있죠. 지금, 그죠? 삼성전자가. 아무튼 8만원대를 깨는지 안 깨는지, 요게 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사실은 사상 최고가에서, 그죠? 신기할 정도로 사상 최고가에서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계속 뭐 매도 금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하여튼 카카오. 자, 카카오는 이제, 물론 이제 약간 뭐 잠깐 빠지면 좀 그렇지만, 카카오는 만약에 21일 1평을 살짝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부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일부, 그죠? 소폭.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물량이 많은 분들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51910. 자, 어쨌든, LG 화학은, 그래도 뭐, 참, 매도, 일부 물론 출석 물량을, 말씀을 잘 드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LG와 1인수의 LG 화학은 이제, 80만원대 초반까지는 좀 올 수 있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반등 한 번씩 나오겠지만은, 아시겠죠? 그래서 LG 화학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융장시의 반락으로 접어들면 80만원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뭐 좀 여유있게 좀 접근을 하시자. 그래서 일단, 물량이 많은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줄이는 전략. 그렇지 않고는 홀딩. 이렇게 말씀드리고, 006400. 그죠? 자, SDI도 참 뭐 신기할 정도로, 그죠? 어쨌든, 우리가 요 구간대에서, 그래도 비중에 대한 축소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여기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단은 고점은 단기 형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60만원대 초반까지도 약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포스코 케미칼 보고,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은 참 이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 많이 올랐다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조정을 거친 후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제 보유만 하십시오. 보유하시고 여기서 이번 주 좀 세우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그러니까 시장이 금융 반락이라고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선주나 최강주 오르지 않습니까? 일부 화학주도 오르고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셀트도 마찬가지로 다 빠지는,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또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어제 매도를 일부 했으니까, 우리가 어제 뭐 그것도 환상으로 했죠. 최고점에서 항상 해요, 매도는. 그죠? 이제 지금은 스탠바이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005380 현대차도 어떤 지키고 있으니까, 그죠? 아직 뭐 현대차 여유가 많죠. 뭐 22만 8천원 여기를 깨지 않는 부분에서는 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068270. 자, 셀트리온. 자, 아무튼 뭐 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면, 아무튼 뭐 셀트리온 또 이제 시가총액 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프로그램 부분이든 또 이제 이쪽 일부 뭐 자전 부분에서 기관들의 물량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오늘 사실은 좀 중요해요. 이 저번 저점 부분, 저번 저점을 이제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저번 저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아무튼 오늘도 시초가를 약간 플러스에 시작해서 좀 밀리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를 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셀트는 이제 제가 작년에 과거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죠? 지수가, 그러니까 오히려 셀트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뭐 그동안에 이제 주가는 좋은데 연초에도, 그죠? 셀트는 오히려 뭐 좋지 못한 걸 이제 흐름을 가져갔죠. 그래서 어제 사상 최대의 실적, 올해도 사상 최대의 실적. 그러나 애써서 지금 대한민국 기관들이 셀트를, 그죠? 덮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봄입니다. 그죠? 봄이면 만물이 소생하듯이 셀트가 머리를 들고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사실 걱정스럽긴 하죠. 지수도 또 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시장이 빠진다고 모든 종목이 대형주가 빠지는 거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셀트도 물론 거기에 영향은 약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고, 여전히 저축을 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축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주식을 뭐 매수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말씀을 아직 드리지 않고는 있어요. 그죠?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축 부분에서는 꾸준히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저축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또 7시 이제 셀트리온 방송 시간에 진행을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또 청취를 하시고,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7시 셀트리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